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을 보니까 제가 좀 무관성에 대해서 가정교육이 어쩌고 말을 좀 심하게 올린 것 같아서 조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십성이라는 것이 개념이 동전의 앞뒷면 것 같아서 그 음양이란 게 그래요. 반드시 한 가지 좋은 게 있어 나쁜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융통성이 없게 돼 있어요. 책임감이 강하다는 것은 융통성이 없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면을 바라볼 때 좋은 면이 있으면 다른 면도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하고, 이번에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제가 어제 봤어요. 어제 봤는데 이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극 중에 이 박 사장이 이런 대사가 몇 번 나오는데 이제 선을 넘는 사람들이 내가 제일 싫어한다 라는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캡처를 했어요.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무관성이신 분들이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을 자꾸 넘는다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이 똑같은 말이 나오더라고요. 신기했는데 같은 뜻이에요.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에서 내포하는 것도 이 계급을 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류층과 하급계층 간의 이 관성이라는 게 그래요. 그 직위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직사회에서 계급화되어 있는 그런 것을 뜻하는데, 무관성이신 분들은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해요. 만약에 회사를 들어갔는데 네가 사장이면 사장이지 네가 사장이면 다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마찬가지로 만약에 시어머니야, 시어머니면 시어머니지 다냐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뭐 시아버지면 시아버지지. 그러니까 그런 권위의식이나 이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무관성이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에 비해서 낮은 회사, 자기 실력보다는 더 낮은 회사를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권위적인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거를 넘으니까 자꾸 이제 윗상사 권위에 자꾸 이제 도전을 하게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넘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을 한번 참고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관성이신 분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제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하고 하신 분들이 무관성이에요. 근데 이제 관성의 법칙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약육강식의 그런 계급화된 조직사회의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 강자한테 강할 필요도 없고 뭐 약한 자에게 약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이 영화를 쓴 봉준호 감독도 관성인 혼잡이 돼 있으신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사주를 찾아봤더니 시간에 설명드렸죠. 이 연월에 관하고 일시에 관하고 다르잖아요. 연월에 관은 정관이고 일시에 관은 평관이에요. 혼잡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회의 관성은 정관인데 일시에 나의 관은 평관이란 말이에요. 나는 좀 더 어려운 평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인의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제 비겁에 대해서 말할 텐데, 이 비겁이 갖고 있는 정인 정관의 사회는 매인 부류란 말이에요. 권자들이고 상류층 사회에 있는 사람들이고, 평관이라는 것은 어려움이거든요. 상류층과 하류층이 대비되는 이 영화의 내용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그런 사주라고 할 수가 있죠. 굉장히 재밌었던 게 이 진토가 의미하는 게 이무기거든요. 이무기. 예전에 괴물이라는 영화가 천만 관객을 불러왔던 것도 괴물이 이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불러오잖아요. 그거 보면서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또 이 진토가 수많은 바이러스나 기생충 뭐 이런 이 소독의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사주를 잘 활용한다는 게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요. 다시 이제 뭐 강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또 댓글에 무관무인성은 그럼 뭔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관성하고 인성은 이제 행위 이전의 단계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식상과 재성이라는 행위와 결과라는 단계로 이제 앞으로 진도가 나갈 건데, 관성과 인성이라는 것은 그 당구로 예를 들면 관성과 인성은 좀 너무 멀리 보는 거예요. 한 방에 맞출 수 있는 거를 막 3쿠션, 4쿠션 이렇게 가락으로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식상생재로 연결된 사람들은 그냥 짧게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관성과 인성으로 되어 있는 사주들은 너무 돌려. 이게 돌리고 돌려. 그러니까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식상생재는
바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최단거리를 보는 방면에 관인으로 되어 있는 사주들은 너무 길게 보기 때문에 장단점이 이제 따로 있는 거죠. 무관 무인성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로 보기 때문에 이 그림은 카페에서 재밌는 사진이 하나 있어서 제가 보았는데 관념의 이제 신이죠. 그러니까 토르가 아우한테 그런 말을 해요. 악법도 법이고 위선도 선이라고 하니까 동생이 그러죠. 그럼 배신도 신이겠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거예요. 무관 무인성들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 법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선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게 최선인 것 같지만 그게 정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고 있는 선과 정의라는 것이 시대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우리 과거 역사를 들여다보면 과거에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지나가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면서 인권이 강화가 된 거지, 지금 우리의 의식 수준이 올라가서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지 절대 할 수는 없는 거라고요. 그래서 무관 무인성 분들은 그런 눈을 갖고 있다라고 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관성이나 다수의 인성이 바라보기에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 무관 무인성의 말과 행동을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이제 편인평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편인평간을 생각할 때는 오주의 마법사에서 겁쟁이 사자 있잖아요. 겁쟁이 사자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평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관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이 있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편인이 이제 이게 끼게 되면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해요. 그렇게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이 된다고요. 그런 사자와 같은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소심해진단 말이에요. 일단 이런 모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이 오주의 마법사 얘기는 제가 이제 자주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관성이라는 것은 나 스스로를 생각할 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를 뜻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자존감이 이제 자꾸 떨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되고 기분이 나빠도 화를 잘 안 내고 참아요. 근데 그 참는 이유가 뭐냐면 타인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막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그래도 참아. 성인군자인 척하고 막 쿨한 척하고 참아요. 남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 이미 이제 다 이해하는 척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해하지도 못해놓고 다 이미 자기는 다 받아들인 척 해놓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상황이 반복이 되는데도 이 편인이라는 것이 내 말과 행동을 자꾸 제어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표현을 자꾸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꾸 자존감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 편이라는 건 열성의 인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나 자신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서 또 내가 위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할 말을 못하게 되기 또 하나의 문제는 편관이 자존심이 또 엄청 강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보다 잘나야 된다라는 이런 게 있어서 근데 그게 자존감과는 또 다른 거예요.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설령 뭔가를 못할 수 있어도 나 스스로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 나 이거 못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다른 거 잘해. 그냥 나 스스로를 인정하고 그냥 만족하는 건데 이 자존심이라는 것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좀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면 굉장히 위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한 10억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괜찮은데 100억 가진 사람 나타나면 열등감을 갖게 된다니까요. 그런 걸 가질 수 있는 게 편관입니다. 자기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열등감을 갖게 되고 자기보다 관이 더 강한 사람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열등감이 좀 지나치게 돼서 자기 스스로를 수용할 줄을 알아야겠죠. 이게 만약에 정인이라면 정인편관이라면 자신감이라는 게 거기서 나와요. 정인이라면 그래도 나는 할 수 있어. 편관이라 자신감으로 바뀌거든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내가 실패를 했더라도 난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어려워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긍정적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편의는
안 될 거야 라고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점점 오그라들죠. 열등의식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자꾸 하다 보면 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좀 각인을 해야 됩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결국엔 다 나와요. 결국엔 다 나와. 그런 거 있어요. 처음에는 예의 바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사람이 지날수록 너무 깍듯한 사람을 만약에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끝까지 말을 안 놔. 이 사람 1년, 2년, 3년, 10년 끝까지 존댓말하고, 나보다 나이도 많은데 끝까지 존댓말하고 끝까지 깍듯하고 이렇게 넘지 못할 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는 친해질 수가 없어. 근데 이제 무관성이신 분들은 처음 보자마자 말을 놓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참 깍듯하고 예의 바르고 참 좋긴 한데 그런 벽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이런 분들 공중도덕 같은 거 안 지키는 사람들 되게 싫어하죠. 또 타인에게까지 그런 걸 요구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거를 또 상대방한테 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견이 있게 되면 내가 어려움을 겪어봤다는 건데, 근데 이게 자꾸 좌절이 반복이 되다 보면 또 상대적으로 열등감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타인을 좀 지나치게 의식하는 게 있어. 어디 슈퍼를 가더라도 뭐 머리 안 감고 나간다든지 이런 건 생각할 수도 없죠. 얼마나 불편해요. 지금 말씀드린 거를 좀 쉽게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어도 되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AV 방송 콘텐츠라고 10,000원짜리 옷을 입고 나온 여배우가 있었고 1억짜리 옷을 입고 나온 여배우가 있었어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관성과 인성의 차이, 관인의 균형이라고 제목을 적어놨는데 한번 보시죠. 관이 지나치게 강할 경우, 관살이 이게 지나치게 강할 경우, 관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나의 자존심 같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그 여배우들 사이의 리더, 온 몸에 명품으로 도배를 한 거예요. 완전 이 정도는 돼야 리더라고 하면서 모자부터 신발까지 해서 합계가 1억이야. 이분 같은 경우는 10,000원짜리 티 하나만 입고 왔는데 굉장히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좋게 얘기하면 자존감이 높은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자들도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에요. 구걸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강하게 되면 내 이 관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거죠. 밖으로 드러나는 약해지는 거고, 그래서 이 균형이라는 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균형을 이루게 되면 참고삼아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위치에 따른 해서 천간의 편간은 말씀드렸듯이 외부적으로 드러나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자꾸 이제 보여지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여진다는 게 아니라 진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 그렇게 여겨지는 거. 눈으로 이렇게 봐서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다고 믿고 있는 것. 천간은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지 같은 경우는 내가 실제로 경험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천간의 편간은 공포스러운 거예요, 사실. 내가 정말 무서운 거죠. 이제 월지에서 편간이 있거나 하면 경찰이나 엄격한 규율 속에서도 그런 조직 내에서도 잘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주 자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내가 거기서 엄격한 환경 내에서도 잘 버텨나갈 수 있다. 그리고 천간에 있으면 내가 또 그런 사람이다. 그런 환경 내에서도 그걸 잘 따를 수 있다. 또 지장간에 편간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아는 사람들이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힘든 면이 있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런 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이 사람의 이런 성향이 잠재되어 있는, 이 사람 스스로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이 천간의 기운이 지장간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서 일단 한번 흘려 듣듯이 들어만 두세요. 이제 잠재되어 있던 것이 이제 한 번씩 드러나서 보여지게 되는 거죠. 혼자 되면 이제 연월일시로 일시의 편인이고 연월의 정인이다. 이러면 나는 편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회는 정인이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부정적인데 사회에서는 될 것 같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해보라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쪽에서 막 자꾸 해보라 그래. 결과는 지지를 봐야 압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롭게 살려고 그래요. 사회에서는 정의롭게 살려고 그러는데 일시에서는 나 먹고 살기가 빠듯한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정의적으로 올바르게 살아라, 사회에 베풀고 살아라라고 얘기하는데 나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바뀌는 거고, 좀 편인 같은 마음으로
행동을 한 게 밖으로 보여지기에는 이렇게 정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속마음으로는 저 사람 생각해서 행동을 한 게 밖으로 표출돼서 보여질 때는 정인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고 쳐봐요.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었어. 그럼 난 편인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풀면 저 사람이 기분이 상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에 편인적인 생각을 하고 정인적으로 드러나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게 반대로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본인한테 호의를 베풀잖아요. 이게 바뀌게 되면 괜히 좋다고 얘기하면 이 사람이 오해할까봐 일부러 더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처음에 아예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냥 처음에 기분 나쁘더라도 그냥 싫어요라고 이제 차단을 해요. 그냥 정인적인 마음으로. 이야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다르다고요. 그렇게. 그리고 일시의 정인이 있으면 나는 정인적인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인데 연월의 사회에서는 편인적으로 치열하게 살려고 하는 사회의 또 분위기인 거고요. 일시의 편관이고 연월의 정관이면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의 기준과 또 사회의 기준이 이렇게 다르다. 사회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좀 다르고 나의 환경은 이렇게 타이트한데 사회 환경은 좀 릴렉스하다. 그리고 일시의 편관이 있게 되면 세상 어려움을 내가 가진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달라요. 편관은 내가 갖고 있는 거하고 사회가 갖고 있는 것도 다르다고요. 이 어려움을 내가 갖고 있는 사람들의 형태는 다른 분들한테 더 잘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나의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도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봉준호 감독 사주에서도 나의 어려움이 나한테 있고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깍듯하고 배우들한테 잘 해줘가지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친절해야 되잖아요. 친절하게 해야 내 어려움을 이 사람들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반대로 돼 있잖아요. 어려움이 사회에 이걸 해결해 줄 인자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내가 해결해주는 해결사긴 하지만 그렇게 친절한 형태는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나서는 사람이지.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달라요. 또 궁금하신 거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달라요. 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또 영상에서 좀 답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많이 나오진 않은데 기분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조회수가 200회 정도밖에 안 나오지만 조회수 200회 중에 좋아요가 꽤 정도 나오는 영상을 제가 찍었다는 게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요. 도움 되셨다면